저는 공부 어떻게 했는지 보다 약간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이대가 제일 먼저 발표가 났었거든요, 1차가. 그때 이대 발표 날 때가 건대 시험 2, 3일 전이었는데, 딱 저 자리 앉아 있을 때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. 근데 떨어져서 엄청 울면서 수업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, 제가 이대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였어가지고 기출도 11년도 거부터 풀고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떨어졌으니까 엄청 현타가 왔을 거 아니에요. 남은 시험 어떻게 보지 막 생각도 들고,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고 싶은 학교가 건대였는데 2, 3일 뒤에 건대 시험인데 이대에도 떨어지니까 엄청 멘붕이 와가지고 되게 많이 우울했는데,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학원도 한 번도 땡땡이 안 치고 시험도 맨날 봤는데 뭐 하나 붙겠지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고, 이대는 나 같은 인재를 놓친 바보 학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은 시험 집중할 수 있었고, 그래서 남은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리 그 과목별로 개념이 한 60%만 잡혀 있다 해도 개념을 보려고 안 하고 무조건 문제를 풀었어요. 그냥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채워넣는다는 느낌으로. 그래서 지금 개념을 보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, 일단 기출을 수업이 없을 때는 영어는 한 개 정도, 그리고 수업 없을 때는 두 개 정도 풀고, 수학은 거의 매일 세네 개씩 풀었던 것 같아요, 기출은. 그래서 기출 양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고,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, 약간 지금까지 했던 거를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막 너무 걱정한다고 해서 붙는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12월 끝나면 파이널 특강 같은 게 있는데, 저는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는 거는 거의 다 해가지고, 그리고 학원에 안 나오면 그 공부하는 패턴이 바뀔 것 같아서 그 시험 마지막 날까지 학원을 왔던 것 같아요. 넣을 수 있는데, 내가 안 갈 학교라도 넣을 수 있는데 다 넣어야지 시험 볼 때 긴장감도 떨어지고. 단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, 혹시나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렇게 제가 단어 색깔이 조금 다양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하루하루 제가 색깔을 달리 해가면서 단어를 이렇게 필기를 해갔고, 만약에 시험 과정에서 이 단어를 보게 된다면은 그때 제가 이 색깔을 생각하면서 그 과거 이제 좀 상기시키면서 좀 더 잘 기억이 나는 그런 효과를 얻었고요.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단어가 안 돼가지고 좀 성적이 안 오른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은 데일리 테스트 그거를 좀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도 데일리 테스트는 틀린 문제 복습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식 같은 거 선형대수나 공수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계속 까먹기 쉽게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변철수 교수님의 공식집을 이용해가지고 좀 공부를 했는데,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필기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. 모의고사 오답 같은 경우에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다시 꼭 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아마 기출을 풀고 계실 텐데, 이제 기출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이제 마지막 수학할 때 가장 중요한 거, 계산 실수 같은 걸 하게 되시는데, 이거를 그냥 내가 나중에 절대 안 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정하고 이제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실수를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12년도 기출에서 21년도 기출까지 2회 독을 했고요. 그냥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뭔가 중앙대 전용 기출 문제 중앙대 전용 모의고사 같은 것도 제가 직접 풀었고요.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라고 너무 무리하고 공부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은 이게 번아웃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쉴 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. 중앙대를 제가 아까 너무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번에 기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
1, 2, 3, 4, 5번이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. 저는 거기서 좀 멘탈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못 보게 되었고, 이제 경희대, 건국대 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게 되고, 동국대랑 또 어디냐, 세종대 같은 경우에 미응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서 접수를 했는데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어요. 왜냐면은 이제 토요일 날 엄청 겹치는 날이 하나 있거든요. 오전에 성대 그리고 동국대가 겹치는 날이 있었고, 그 한 날에 오전에 성대 동국대가 겹치고 오후에는 한양대랑 세종대가 겹쳤는데 저는 성대랑 한양대를 선택해서 동국대랑 세종대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. 그리고 홍익대, 숭실대,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시험도 잘 본 것 같기도 해서 추합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적으로 받았던 것 같고요. 중앙대를 보고 인하대를 봤는데 제가 너무 가고 싶었던 중앙대를 망치니까 인하대 영어 문제 진짜 손이 제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인하대는 망하게 됐고,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를 붙었는데 제가 195번을 받았어요. 광운대를. 일단은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서성한 좀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. 저처럼. 예, 제 사례가 있기도 하고 해서 좀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면접을 성균관대학교 바이오메카트로닉스 학과만 보게 됐고, 그 주한 씨의 성격에 대해 말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MBTI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 혹시 MBTI라고 아십니까? 저의 MBTI는 ENFP입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교수님 표정이 안 좋았으니까 MBTI 같은 거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학원에서 이거를 제공을 해줘요. 면접 질문을. 이전에 어떤 질문들이 있었다 이런 거를 좀 담임 선생님들이 제공을 해 주시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전에 준비를 할 수 있고, 마지막에 제가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7번 퀴즈. 1 더하기 4는 5, 2 더하기 5는 12, 3 더하기 6은 21, 4 더하기 7은 무엇일까? 이거를 저한테 3분이나 주고 칠판에 있는 거를 풀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답을 못 알아냈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넌센스 퀴즈였어요. 예, 생각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보면 이제 답이 3개가 나온다, 약간 그런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교수님들이 좀 재미로 보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어차피 결국엔 잘 될 거니까. 감사합니다.